갑자기 한국같이 후진 곳에 가서 살겠다고? 그럴 거면 당장 이혼해. 그리스 아테네의 한 가장접에서 싸우고 있는 이 가족은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외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비치는 모습만으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와 저희 아빠 역시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란 건 알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그리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관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스는 역사적인 유적지부터 아름다운 해변 섬들까지 다양한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크로폴리스, 올림피아, 산토리니 섬이 있죠. 집안 사업으로 대대로 이어져 오랫동안 해왔던 만큼 입소문을 탔고 저희 자매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자매는 하고 싶었던 공부며 예체능 쪽으로도 많은 배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저와 저의 여동생은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부모님께선 저희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첫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하신 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이라고 매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18살이 되었을 무렵 뉴스며 신문에서는 그리스의 경제가 침체됐다는 내용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며 저희 가족의 행복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에 관심이 없던 저였지만 이대로 가다간 그리스 전체가 빈곤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참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도 했네요. 저희 가족도 가난해지면 어쩌냐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콧방귀까지 끼시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런 건 빈곤층이나 일반 서민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던 어머니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죠. 다른 여러 나라 중에 한국만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포용해주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씀에 화를 내시며 반대하셨어요. 나라의 부도를 경험한 데다가 위험천만한 분단국가를 왜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온 가족이 가야 하냐고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말씀하시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평생 싸운 적도 없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움을 하셨어요. 그리스에 남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한국에 가길 원하는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결국 두 분은 이혼을 선택하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멀어지자 저와 여동생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스 아버지 옆에 남아있기를 바라던 저와 다르게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신 후 아버지께서는 패키지 여행의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관광객들을 모으려 노력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노력과는 다르게 그리스의 경제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노력과는 다르게 관광객의 발걸음은 뚝 끊기고 말았죠. 현저하게 줄어든 수입으로 아버지께서는 골머리를 앓으셨어요.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왔지만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아버지의 한숨은 깊어지기만 했네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해 그나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간신히 의식주만 해결하는 현재의 상황에 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자꾸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 부녀의 생계를 책임져주던 건물의 수입이 잘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매달 내는 월세가 감당이 안 되던 세입자들은 집세를 내지 않고 말도 없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로 인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졌고 저는 커피숍에서 일을 하며 간신히 돈을 벌었어요. 열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비해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갔던 여동생은 3년 만에 연락해 아버지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더라고요. 대학교에 가게 되었으니 가족끼리 한번 보자면서요. 여동생이 대학교에 갔다는 말에 참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에 갔다면 저도 여동생처럼 대학교에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여동생이야 무척이나 보고 싶었지만 간신히 의식주만 해결했던 저희의 형편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았기에 다음에 보자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어머니께서 비행기 티켓 예매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말하자 여동생을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긴 했지만 사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인천공항은 어렸을 적 갔었던 미국과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데다가
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와 여동생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있지 않았다면 분명 길을 잃어 국제적인 미아가 됐을 게 분명했고요. 아직 인천공항 밖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시설은 그리스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과 비교해보아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국적인 멋스러움이나 문화재 보존에만 유지하느라 이 정도까지 주변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목을 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자 어머니께서는 갈 길이 멀다며 공항에서 식사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식당가에 내려가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 면세점이 있는 것이야 당연했지만 공항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한 식당에 들어가 어머니가 주문을 하는 사이 아버지와 저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귀중품을 손에 꼭 들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있던 소매치기가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하는 저희와 다르게 어머니와 여동생은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올려놓고 물을 떠오거나 화장실을 가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자 아버지께서는 조심성 없이 행동한다며 여동생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웃음을 터뜨리며 오히려 저희 부녀가 더 수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제가 훔쳐가면 어쩌냐고 묻자 여동생은 자신도 처음에는 지갑이나 귀중품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응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에 소매치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동생이 장난을 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소매치기와 좀도둑이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여동생의 말처럼 핸드폰과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두었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둑 문제야 해결이 됐다고 치지만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신경 써 주문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분명 저와 아버지를 위해 신경 써서 음식을 주문했을 텐데 입맛에 맞지 않아 잘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미안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음식은 그리스의 음식보다도 입에 더 잘 맞더라고요. 특히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제육볶음은 참 맛있었어요. 사실 그리스에서는 거지도 소고기는 먹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소가 넘쳐났지만 그에 비해 돼지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돼지고기는 가격도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광명역까지 갔어요. 아버지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 안양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KTX에 탑승했을 때 저와 아버지는 입을 떡 벌리며 놀랐네요. 버스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의 KTX는 다른 나라의 기차와는 사뭇 달랐어요. 자리가 촘촘하게 붙어있어 편하게 갈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기차와는 달리 KTX는 자리가 널찍한 데다가 자판기까지 있었거든요. 물이나 간단한 과자를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있는 건 역시도 놀랍게 다가왔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통로 중간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다른 나라였다면 소매치기들이 자기 핸드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리에 서서 계속 핸드폰 주의를 지키고 있었을 텐데 한국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충전시켜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니까요.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주인이 없는 귀중품을 탐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화 중 하나였어요. 이쯤 되니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한국이 그리스보다 못 살았던 후진국이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고속버스를 타고 거리를 지날 때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게 솟은 건물들과 주변 곳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요. 안양 근처는 그리스의 시골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직 자라지 않아 초록빛을 띤 벼들의 무성한 모습은 그리스의 잔디에 가득한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랑 무척이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발달한 한국이라고 해도 서울을 제외하면 볼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양역에 도착하자 제 말에 반박이라도 한 듯 이국적인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서울이 화려한 풍경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면 안양은 자연과 어우러져 거주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도시였죠. 서울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도시였지만 아버지는 지내기 참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동생 역시도 그리스보다 안양이 훨씬 살기 좋다고 말했고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한국으로 귀화할 마음까지 있다고 하니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나라인지 안양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알게 되었네요. 급하게 서류 준비를 마친 뒤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무리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알아야 일자리도 구하고 소통을 하며 지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만큼 어려웠기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걱정이 앞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걱정이 무색할 만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도 많았고 잘 장착할 수 있도록 도움센터도 많아 안도하셨다는데요. 한국은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덕분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동생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지내는 임대 아파트 역시도 도움센터의 배려로 인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와 그리스의 아파트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바닥이 따뜻하다는 점이었죠. 그리스에서 겨울을 보낼 때는 아무리 히터를 틀어놓아도 바닥은 차갑기 그지없어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기에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한국은 예전부터 온도를 이용해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해 왔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바닥이 따뜻하도록 난방 시스템에 신경을 쓴 것이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며 부끄럽지만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한국에 왔었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저도 여동생처럼 대학교에 입학하여 원하는 공부를 배울 수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아버지께서도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집 구경을 마친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며 쳐다보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가 망쳤다며 자책을 하셨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안양에 정착을 한 뒤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한국에 오라고 권유를 하셨더군요.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 한국에 와서 다 같이 지내자면서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고향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을 하셨죠. 여동생이 3년 만에 연락을 해온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말만 믿고 한국을 후진국 취급한 자신이 죄인이라며 괜히 딸인 저만 고생시켰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네요. 자신은 어찌 되어도 괜찮으니 저만이라도 한국으로 데려와 잘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가족끼리 외생이별을 하냐며 아버지에게도 같이 한국에 와서 지낼 것을 권유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재결합을 약속하셨고요. 비자 발급을 받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과 다르게 저희 부녀는 한국에서 지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로 돌아온 후부터 한국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비록 오해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네 식구가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만약 한국에 오라던 여동생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지금도 그리스에서 고생하며 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한국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과 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